지금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어떤 일 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미리 예상한 일도 있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도 있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타로 카드로 조만간 여러분에게 생길 일을 미리 읽어보려고 해요. 곧 다가올 일은 지금 우리에게는 일상 속에 숨겨진 비밀 같아요. 시간의 흐름이 지나고 나면 너무나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과거가 되는데 그 사건 전에는 아무리 예상하려고 해도 명확히 알 수가 없죠. 사랑이나 일이나 학업, 삶의 어떤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 어떤 것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리딩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곧 마주할 특별한 순간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삶의 기회나 도전 미리 알아보세요.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카드 번호는 10초 뒤에 공개됩니다. 일 번 고르신 분들, 오늘 카드들을 보면 지금까지 1번 분들은 꽤 오랫동안 해오신 일들이 있으시거나 혹은 맡은 일들이 좀 많으시다고 보여요. 1번 분들 중에서는 좀 많은 분들이 이제 현재 학생이신 분들 혹은 일하면서도 좀 미래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편으로 보이는데요. 나는 그냥 오늘만 살고 말 거야. 미래에 대한 대비는 좀 안 할 거야.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 계획도 생각해 보시는 편이고 좀 신중하게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분으로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좀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막고 싶어 하고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카드들은 이제 염려나 걱정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1번 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끈기라든지 좀 성실성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1번 분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주어진 일을 잘 마무리하려고 하시고 이제 책임감이 강하다고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1번 분을 향한 평판도 좋겠죠.
1번에게 맡기면 아무래도 일이 잘 처리된다 이런 인상도 주고 계신 모습 읽어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이제 1번분 내면에서는 정서적인 압박감이 때로는 생길 수도 있고 스트레스나 과로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 여왕제 카드랑 달 카드랑 같이 나왔는데 이제 이 흐름이 바로 이제 1번분의 책임감 플러스 피로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먼 길을 가야 한다, 인생의 길을 간다라고 할 때 이제 목적지가 뚜렷하고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으면 조금 수월하게 가잖아요. 근데 최근 1번 분께서는 내가 주어진 일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약간 돌고 도는 것 같다 이런 감정 가지고 계시는 좀 그런 모습도 보여요. 반복되는 일상, 주어진 것에 루틴한 것에 대한 답답함 이런 것도 보이는데요. 하지만 조만간 1번 분의 이 돌고 돈다라는 라운드 앤 라운드 이 카드는 그냥 같은 걸 반복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선형을 말하거든요. 이제 점점 성장한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또 오늘 마지막에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 수레바퀴도 역시 돌고 돌고 있는데 이제 도는 걸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만의 역사를 쌓아가고 이제 그래서 인생의 길이 누적되는 뚜벅뚜벅 걸어가는 좀 이런 걸 상징해요. 우리가 작은 습관도 매일 반복하고 나면 시간이 지났을 때 엄청난 변화를 만들잖아요. 매일 운동을 5분씩 한다. 그걸 이제 10년 동안 꾸준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 근육이 다르게 반응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1번 분께서 생각하실 때 나는 매일 이걸 좀 반복하고 있고 주어진 일을 수동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만간 그거에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장면?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운명이 보여준다고 해요. 또 조만간 1번 분은 이제 그동안 해왔던 일에 어떤 눈에 띄는 성장을 보게 되신다고 하거든요. 아, 나는 같은 걸 반복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만큼이나 달라졌구나. 나선형 계단에 저만큼 올라갔구나. 이런 걸 새삼스럽게 느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성적이 올라가는 걸 마주한다든지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난 맨날 똑같이 공부를 반복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코앞에 진짜 자격증 취득의 날이 오고 있어요. 회사원이신 분들이라면 업무가 하나 마무리될 거고 성공적으로 프로젝트 하나가 완수되는 그런 성취도 예상되고요. 이직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럼 진짜 이직이 성공되겠죠. 머릿속에 지금 나 반복하고 있어. 특히 어떤 학업이나 커리어, 자기계발 이렇게 생각하시는 목표가 있다면 그거 이제 이루게 될 거고 그 목표 달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길도 열린다고 해요. 오늘 카드들은 어떤 외부적인 도움에 대해 말한다든지 어떤 주변 사람의 정보 이런 것만 의존하진 않거든요. 1번 분께서 충분히 혼자 꾸준히 노력해 오신 것이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또 그만큼 자부심도 따라온다고 하고요. 지금 보시면 가운데 컵 9번 카드가 떴는데요. 컵 9번 카드를 보면 유니콘이 가운데에 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자신이 세운 감정의 컵을 트로피처럼 세워뒀죠. 나는 누구의 빚을 진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이뤄낸 거다. 이 카드는 자부심을 말하는데 게다가 또 다른 뜻으로 원하는 걸 이루게 된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1번 분은 지금 하고 계신 일, 일정 기간 해오시던 일, 새로운 일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좀 해오던 일, 그쪽을 포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리딩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당장 어떤 이뤄가는 게 눈에 보이지 않을 수는 있어요. 좀 답답하다, 나는 좀 안개 속에 갇힌 것 같다, 막막하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죠.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좀 무의미한 것 같다 이런 감정? 또 눈에 보인다면 원래 사람이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더 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약간 감이 잡히지 않는 상태에 가깝거든요. 하지만 오늘 조언 카드에는 염소자리 카드, 꾸준히, 성실히, 그리고 당신만의 목표를 포기하지 말아라. 지금 하던 일을 꾸준히 계속해라. 그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사인도 나왔고요. 마지막 카드도 보시면 거꾸로 매달린 사람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좀 자기만의 관점을 고수하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변화를 추구하는 건 옳지 않다. 그러면 마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랑 같다.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는 것 같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또 흐지부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1번 분들은 이제 지금 당장 뭔가를 급격하게 바꾸시는 것보다는
시기적으로는 지금 좀 차분하게 나아가야 할 때고 끈기를 가지고 버티셔야 되는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마지막에 오늘 칼 1번이 들어온 걸 보면 이 하나의 마무리는 또 새롭게 자연스럽게 시작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우리가 지금 맨날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히 우리는 똑같은 걸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달이랑 지구랑 함께 하면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이 바다에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만조와 간조의 차이를 만들어요. 물이 들어올 때가 있으면 나갈 때가 있고 나가는 때가 있으면 다시 들어올 때가 있죠. 그 우주의 섭리를 거슬러서 내가 막 빨리 물이 다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바심 내봐야 소용이 없어요. 물이 나갔을 때는 또 나갔을 때 할 수 있는 일, 갯벌을 돌본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배를 다듬고 돌본다든지 그런 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죠. 지금부터 1번 분께서는 너무 원하는 목표가 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또 오늘 가장 먼저 나온 카드에 보시면 물고기 자리 뉴문 카드가 나왔는데요. 명상해라, 마음을 차분히 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진짜 감정 조절이 중요하다고 보여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잖아요. 왜 나는 아직 결과가 없지? 이렇게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과정 중에 있다. 나선형의 성장에 있다. 다 때가 되면 완성될 거다. 나는 나만의 어떤 꾸준한 태도와 성실함이 있다. 그걸로 승부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만간 아주 매력적인 결과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 결과는 또 하나의 주기를 마무리할 거고 새로운 시기를 끌어당기는 터닝 포인트가 될 거로 보이고요. 물론 지금은 좀 답답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답답함도 역시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정말 놀라운 성취 1번 분에게 곧 다가올 거로 보여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2번 분들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처음 나온 카드 보시면 뉴문 카드가 나왔어요. 새로운 시작이 오고 있다. 느낌표로도 강조돼 있어요. 조만간 2번 분에게는 좀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회사원이신 분들은 이제 업무적으로 새로운 장면 다가올 가능성이 커요. 직장이나 사업하시는 곳에서의 프로젝트나 계약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학생이신 분들이라고 하면 어떤 기회가 하나 새로 오는데 이 기회를 발판 삼아서 어떤 전공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든지 혹은 거꾸로 확고하게 딱 자리를 잡을 수 있겠죠. 또 어느 시점에 계시든지 인간관계에서의 전환점도 가능한데요. 공통적으로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동공이 확 커질 거예요. 이거다 싶은 좀 새로운 시작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분 경우에는 계속 같은 상대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그런 흐름보다는 약간 환승하는 그런 이미지가 보이는데요. 우리가 환승한다라고 하면 행위는 같을 수 있지만 상대가 바뀐다든지 상대는 같은데 행동이 바뀔 수 있죠.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한다거나 지하철에서도 노선을 환승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동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좀 방식이나 방법이나 어떤 타고 있는 물체 이런 게 좀 달라지겠죠. 오늘도 처음 나온 뉴문 카드도 있지만 지금 마지막 카드에는 컵 8번이 나왔는데요. 새로운 세계로 간다. 이제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주인공이 있어요. 미지의 세계라 두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두렵다고 움직이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는 것,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봤자 뭐가 있겠냐, 달라지겠냐? 이렇게 염세적인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변화나 성장 이런 건 얻을 수 없겠죠. 또 오늘 조언 카드에 이 보물섬 카드가 나왔는데요. 해적이 보물을 찾으러 떠나던 시절이나 신대륙을 찾아서 콜럼버스 같은 이런 탐험가가 떠나는 장면도 떠올라요. 저기 뭐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이제 미지의 세계에 대한 희망, 보물이나 신대륙에 대한 희망이 있었으니까 떠날 수 있었고 그 같이 가는 사람도 그런 떠나는 사람의 비전을 공유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콜럼버스가 떠날 때 생각해보면 그 스페인 여왕이 자금을 지원해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하죠. 스페인 여왕은 콜럼버스의 안목을 믿었기 때문에, 설득당했기 때문에 베팅을 한 거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스페인이 그 당시에 어떤 대서양을 가르고 지배력을 키울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변화나 도전 같은 건 당장 눈에 어떤 성공이 딱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고, 성공을 바로 보장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정도의 배포가 없다면 당연히 어떤 큰 성공을 누릴 수는 없을 거예요. 원래 인생이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원이라고 하면 어떤 새로운 업무가 하나 딱 오는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도 있지만 이게 나중에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당연히 알 수 없잖아요. 이게 과정도 알 수 없고 결과도 알 수 없는 거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회사원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한번 제대로 올인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회로 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도전한 사람은 이게 나중에 뭐 승진을 한다거나 뭐 이직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커리어 장면에서 중요한 성과로 가질 수 있는데, 만약에 그 과정에 대한 어떤 베팅이나 결과에 대한 베팅, 그 도전이 없었다면 결국 아무것도 안 남아요. 과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배우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분은 일단 스스로에 대한 잠재력을 좀 믿어주시는 게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보여요. 하늘도 알고 있고 운명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 분만 스스로 모르고 계실 수 있거든요. 어쩌면 이번 분께서는 스스로 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까 말씀드린 회사원이라면 내가 그 기회를 잡아도 제대로 못하면 그냥 시간 낭비 아닐까? 내가 이거 매달려봤자 소용없는 거 아닐까? 이렇게 결과에 대한 의심일 수도 있고, 가봤자 내가 너무 힘들기만 하면 어떡하지? 뭐 중간에 너무 짜증나면 어떡하지? 그렇게 과정에 대한 신뢰가 없을 수도 있어요. 혹은 거꾸로 이게 진짜 괜찮은 걸 알면서도 나는 어차피 저걸 계속 할 수 없어. 작심삼일로 끝나버릴지도 몰라. 스스로의 능력도 평가절하하게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한테 가장 엄격하게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 스스로라고 해요. 생각해보면 꾸준히 진짜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순간적인 염려나 걱정, 불안감 이걸 참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불안감이 커질 수 있거든요. 내적 동기도 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카드들은 그 작은 기회를 운명처럼 잡았을 때 결국 스스로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그것은 더 큰 도전도 할 수 있게 만들 거고, 장기적으로 이번 분의 인생에도 정말 보물 같은 긍정적인 영향으로 남게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돌아서서 봤을 때 내가 그때 진짜 큰맘 먹고 도전하기를 진짜 잘했어. 이렇게 돌아보실 거예요. 특히 또 인간관계의 차원이라면 더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이 사람이랑 관계를 맺어가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약간 효율성을 자꾸 따져보게 돼요. 우리 현대사회가 우리를 또 그렇게 만들죠. 하지만 인간관계는 아시다시피 더하기 빼기로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더 크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다가온다거나 어떤 사람이랑 또 좀 친해질 수 있는 기회나 그 사람이랑 나중에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올 수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또 엄청난 기회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직감이 딱 들었을 때 그 직감을 바로 활용해 보세요. 이렇게 뭔가를 시작했을 때, 과거에 해보지 않았던 걸 도전했을 때, 그때 인생에 나중에 커다란 변화로 오는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 같은 게 자주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카드들은 그렇게 했을 때 새로운 시작이 진짜 온다. 그 터닝 포인트가 오고 있다. 뉴 스타트가 오고 있다. 이렇게 암시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특히 또 오늘 10하우스 카드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시는 거는 장기전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큰데요. 학생이신 분들은 대회나 과제 같은 거 준비하셨을 때 이번에 잡는 게 나중에 여러분의 커리어 운이나 취업 상황에 정말 꽤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직장인이신 분들은 이제 업무 프로젝트 될 수 있겠죠? 누가 이거 한번 새로운 건데 해볼래? 이렇게 권유할 수도 있고요. 한 번도 안 해본 역할을 맡아서 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인간관계 차원이라면 로맨스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겠죠. 이 사람 만나볼래? 이런 제안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키워드는 새로운 것이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제까지 해보지 않은 기회가 하나 오고 있어요. 이번 분께서 이 기회를 잡으시면 장기적으로는 일단 여러분 인생에 진짜 큰 기억으로 남을 거고요. 이 도전은 약간 보물섬이기 때문에 진짜 보물을 찾는 거나 신대륙을 찾아가는 거, 도전은 될 수 있지만 도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열매 분명히 있을 거로 보여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삼 번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보면 한참 좀 달리기 하고 계신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많은 3번 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어디쯤 온 건지 잘 모르겠고 좀 답답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에너지가 지금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지금 먼저 나온 완즈 2번 카드랑 아래 달 카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완즈 2번 카드를 먼저 보시면 이제 나무 막대가 양쪽에 서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시야가 딱 구분이 돼 있죠. 이 안을 봐라. 그러면 목표가 보일 것이다. 목표는 저기 있는 멀리 있는 마을이다. 이렇게 시점이나 갈 길이 조금 멀어 보이는 상황이 있죠. 이 카드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대충은 알겠는데 갈 길이 좀 멀고 명확하고 세부적인 계획이 좀 잡히지 않는다. 지금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데 보이긴 하지만 잘 잡힐 것 같지는 않다. 약간 막막함, 그런 먼 시점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이제 학생이신 분이라면 그래서 이 카드가 내가 어느 정도 레벨까지 가고 싶은 목표는 있는데 뭐 이뤄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은 있는데 그게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약간 답답해요. 좀 안개 속에 있는 좀 자욱하게 좀 흐린 모습, 최종적인 목표나 어떤 난 여기 취업하고 싶다, 뭐 어디로 유학을 가고 싶다 이런 꿈은 있는데 그게 조금 멀어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회사원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내가 저기까지는 가보고 싶고 좀 달성해보고 싶은데 그게 과연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 먼 일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 만약에 이게 연애 쪽이라고 한다면 내가 10년 뒤에는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은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방향성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10년 뒤다 보니까 딱히 손에 잡히지 않는, 좀 갈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어요. 가능성이 좀 낮다고 스스로도 매기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나는 언젠가는 결혼을 할 거고 언젠가는 나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데 막상 주변을 보면은 나랑 진지하게 연애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또 그럴 때도 아닌 거죠. 지금 지향하는 목표랑 현재의 상황이랑 그래서 거리감이 좀 꽤 커요. 이제 그래서 이 완즈 2번 카드 말하는 것 자체가 야망은 크다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야망은 또 원래 욕망이랑 연결돼 있는데 욕망이 실제로 실현되는 건 마냥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래 달 카드는 여전히 좀 고민이 많다, 생각이 깊다, 무의식적인 차원을 반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좀 결혼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무의식 속에서는 결혼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는데 위에 완즈 2번이 말하는 것처럼 저 멀리 마을까지 가야 결혼이 될 것 같고 아직은 여기 언덕 위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무의식과 욕망은 지향하는 바가 있는데 아직은 좀 먼 얘기 같은 좀 그러한 모습이 강하다고 보여요. 근데 물론 이 상황이 단숨에 막 당장 내일 뭐 이렇게 개선될 걸로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면 실제로 이 시간이라는 거는 그 자체로도 좀 묵직한 힘이 있거든요. 성급하게 내가 하려고 의지만 가지고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일에는 원래 때가 있는 거고 각자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대로 한다고 해도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 안에는 당연히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도 있고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두 카드 자체가 그걸 암시하는데요. 또 오늘 가운데 감정 조절이 필요하다. 절제 카드. 또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쌓아야 한다. 노하우가 필요하다. 은둔자 카드까지 나왔어요. 결국 3번 분들은 이제 목표까지 가셔야 되는데 그 가운데 어떤 언덕을 하나 조만간 만나실 걸로 보이는데요. 이 언덕 자체가 한편으론 도전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저기를 넘어서 갈 수 있을까? 저 언덕 넘을 수 있을까? 잘해낼 수 있을까? 약간 스스로 능력에 대해서 의심도 생길 수 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오늘 가장 먼저 나온 카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당신 꿈에 대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취업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원하는 기업이나 원하는 직무를 딱 정해두셨을 수 있겠죠. 그걸 계속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공고가 나올 때가 됐으니까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공고가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데 가야 되나? 내 목표가 아닌가? 내 욕망이 너무 먼 건가? 너무 야망만 큰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의 꿈이 진짜 그게 강하다면 회사에 연락해서 직접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회사에서 언제쯤 공고가 나올 거니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답을 한다면 그냥 다시 꿈을 향해서 매진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 회사가 당장 우리는 사람을 뽑을 생각이 없습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요.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사람은 진짜 언덕을 크게 하나 마주하는 거겠죠.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언덕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방법을 생각해야지 그냥 주저앉으면 안 돼요. 첫 번째 방법은 다른 회사나 아니면 그 회사의 다른 직무 빨리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3번 분은 이제 그런 식으로 플랜 B, 이 대안 같은 걸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세상은 어차피 내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 예측대로 되지 않았을 때 최선의 결과는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내가 2순위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거나 알고 보니까 훨씬 더 좋은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이때 3번 분이 스스로 어떤 질문을 하게 되실 수 있냐면 나는 1번 순위만 생각했는데 그럼 나는 꿈을 포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1순위가 최고가 아닐 수도 있고 때로는 방향을 수정하는 게 큰 틀에서 목표를 더 강하게 다져가는 걸 수도 있고 목표랑 더 가까워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고 더 좋은 길일 수도 있고 더 새로운 즐거움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완즈 2번 카드에서도 이렇게 시야 자체는 정해져 있지만 이 안에서는 다른 길을 만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직진으로 가는 게 빠르고 옳은 길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직진하다가 내가 어떤 숲을 하나 만났는데 나는 직진을 해야 돼. 내 생각에 이게 최선이야. 이렇게 들어갔다가 맹수한테 내가 잡아먹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3번 분은 큰 틀에서 정말 내가 그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그 구체적으로 1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1순위가 안 된다면 2순위랑 3순위는 무엇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꼼꼼히 생각했는데 정말 1순위의 상황이 와서 내가 1순위를 거머쥘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1순위가 나한테 예상한 타이밍이나 상황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그때 언덕을 만났을 때 그 도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감정적인 불안감을 어떻게 내가 다루든지 그냥 묵히고 억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긍정적인 행동으로 어떻게 승화시키는지 이제 우리가 어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같은 거 썼을 때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걸 어떻게 겪었는지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자소서도 되게 많고 면접도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해결력을 점점 더 키워보는 거예요. 뭐 직접 1순위인 데랑 컨택을 해본다든지 실현 가능성이 진짜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서 언제까지 데드라인을 정해두고 한 다음에 그게 아니면 빠르게 태세를 전환하는 거. 그렇게 하면 대안을 또 먼저 컨택해보고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1순위로 가게 될 수도 있거든요. 더 좋은 조건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움직여보는 거, 행동으로 옮겨보는 거. 이런 흐름을 3번 분의 상황에 맞게 해석해보시면서 대안을 찾아보시는 거.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조만간 여러분은 어떤 언덕, 내가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를 만나게 되실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또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냉철하게 현재 상황을 분석하는 거,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늘려서 주도권을 내가 쥐는 거. 이게 지금 3번 분에게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왜냐면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이나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생겼을 때 또 그때 내가 또 답이라고 생각했던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든지 뭐 이렇게 우리 인생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플랜이 있다면 그만큼 선택의 주도권이 생기면 무엇이 생기냐면 바로 자유가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빠르게 이제 시간을 정해두시고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대안들을 좀 준비해 두시면 일단 내가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 이러니까 마음이 일단 더 편해지고요. 긍정적인 마인드도 강해져요. 또 그러면서 문제를 분석하고 대처하는 이런 능력도 더 키워지고요. 필요하면 주변의 도움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고요.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보시면 3번 분의 삶이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질 거로 보여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 고르신 분들, 오늘 4번 분께서 뽑으신 카드를 보면
조만간 마음에 좀 따뜻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특히 좀 사람을 통해서 얻는 위안이나 위로, 안도감 이런 것들이 강한데요. 처음 나온 카드 보시면 개자리 뉴문 카드가 떴어요.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은 안전하다 이런 메시지도 나왔는데요. 개자리 자체는 좀 외유내강형 이런 사람을 말해요. 개 자체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 껍질은 굉장히 딱딱한데 속은 엄청 부드럽고 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개자리 사람들은 좀 나랑 관계없는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 딱딱하거든요. 철통 보안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내 울타리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진짜 넉넉히 대하는 평화와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성향이 강해지는 때가 바로 이렇게 개자리에 입궁하는 시즌이에요. 또 이 카드는 뭐 상승궁이든 태양궁이든 실제로 개자리랑 관련되지 않은 분들한테도 개자리의 시즌이 다가오면서 당신도 개자리 성향을 갖게 된다. 좀 이런 걸 예측하기도 해요. 이제 그래서 4번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제 관계 차원에서 한 단계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고 성장한다거나 혹은 시작하는 관계가 생긴다거나 기존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분들도 계시겠죠.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4번 분은 좀 사랑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울타리가 단단해지고 그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는 좀 그런 시기를 곧 만나실 거로 보여요. 현재 싱글이신 분이라면 새로운 사람과 만나면서 가까워지는 연애 시작되는 흐름도 강할 걸로 보이고요. 이미 커플이신 분이라면 기존 관계도 더 깊어질 수 있겠죠. 로맨스가 아니다. 나는 진짜 로맨스랑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제 사랑이라는 정도로 그 정도의 감정의 깊은 유대관계 이런 것들이 시작된다든지 기존 관계가 있는 사람과도 우리는 이제 옛날과는 달라. 좀 베프처럼 완전 친해. 이런 사람이 생기는 일상적으로 그냥 조금 헐거웠던 관계에서 조금 더 쫀쫀해지는 좀 비일상적인 특별한 관계. 이런 장면이 조만간 다가올 거로 보여요. 뭐 서로 비밀을 공유할 수도 있겠죠. 특히 오늘 데빌 카드랑 힘 카드가 먼저 앞에 나온 거, 또 별자리 카드에서도 사마우스 커뮤니케이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안은 이제 4번 분들에게는 대화나 의사소통 이게 가장 중요해질 거로 보여요. 어떤 사람이랑 자꾸 얘기를 하고 싶어질 거고 이 사람이랑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이렇게 느끼는 상대가 생길 거거든요. 또 이야기를 계속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협의해야 될 내용이 많다든지 또 다른 점이 많다라는 것도 암시하기도 해요. 이게 달라야 이제 하는 말 티키타카가 계속 오고 가잖아요. 힘 카드를 보시면 사자랑 유니콘이 같이 있어요. 사자 입장에서는 유니콘을 처음 봤으니까 얘는 뭘까? 말일까? 사슴일까?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겠죠. 또 유니콘의 입장에서는 사자를 보면 얘는 갈기를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걸까? 이 사자는 힘이 뭘까? 날지도 못하는데 무슨 능력이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서로 다른 점이 한편으로는 좀 특별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시선을 꽂히게 만드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든지 이제까지는 몰랐는데 이런 사람이 있었네? 혹은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네. 이전과의 관계와는 조금 다른 새로운 장면이 있을 거로 보여요. 이미 익숙하다고 생각한 사람이라면 이제 비밀이나 공감대가 생기는 그런 새로운 장면의 가능성 굉장히 크고요. 원래 연인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원래도 아는 게 많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새로운 점도 알게 되면서 아니 원래 이랬었어? 이렇게 좀 놀랄 수도 있겠죠. 부부이신 분들도 그렇잖아요. 이제 살다 보면 새로 알게 되는 점들도 많대요. 우리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몰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관계에서도 새로운 면을 본다는 게 그렇게 뭐 놀라운 일도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어느 상황에서나 공통적으로 4번분에게 다가올 변화는 어떤 인간관계에서의 더 깊어지는 그런 차원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일단 더 가까워지는 거니까 긍정적인 차원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보이죠. 이제 그런데 조언 카드들이랑 또 나머지 카드들을 연결해 보면 약간 이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런 사람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인연일 수도 있고 나는 좀 이런 건 몰랐는데 비밀스러웠는데 뭐 이렇게 당황스럽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죠. 이제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예상한 거에서 벗어나면 당황하고요. 이 당황스러운 감정은 원래 또 불편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으로 바로 연결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쪽으로 안정감을 더 빨리 느끼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심리적으로. 또 내가 생각한 관점이 일단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또 일반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마지막 카드에 보시면 때로는 모든 걸 그냥 내려놔야 된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공정한 관점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나도 내 자신 안에 새로운 면이 있고 나도 내 안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이상한 구석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상대방이 나를 더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든지 나랑 다른 점을 야 너는 받아들여 너는 이해해 이러면서 나는 바꾸지 않으려고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카드들은 4번분한테 너도 공정하게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을 바라볼 때도 혹은 현재 있는 인간관계에서도 새로운 차원을 만날 때에도 새로운 건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고집을 꺾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걸 말하고 있거든요.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일단 받아들일 수 있어야 예상하지도 못했던 정도의 기쁨도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예상한 거, 그러면서 좋은 거, 이걸 일단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을 부리고 딱 봤을 때 나빠 보이는 거, 별로인 거 이런 건 가지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좋은 거랑 나쁜 거가 진짜 한 끗 차이고 심지어 좋다고 생각한 게 알고 보니까 나쁜 걸 수도 있고 나쁜 게 오히려 좋은 게 되기도 하고 인생이 원래 길게 보면 세옹지마 이런 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자는 날개가 없잖아요. 유니콘이 봤을 때는 야 너는 날지도 못하는데 어디서 먹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자는 굉장히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고 이 카드엔 그 장면이 강조돼 있어요. 이렇게 날카로운 발톱은 유니콘한테 없을 거예요. 이 발톱이 꼭 누군가를 공격하는 데만 사용되는 건 아닐 거예요. 뭔가를 섬세하게 작업하는 데 쓰인다거나 아니면 작은 물건을 집어 올릴 때 이럴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4번분은 나랑 다른 점을 가진 사람 만났을 때 그때 오히려 기쁜 마음을 가져보세요. 와 이게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이 관계가 어떻게 도움될지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더 흥미로운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로맨틱한 관계가 아니라 우정이나 지인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진짜 사랑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요. 둘도 없는 소울메이트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관계 안에서도 어차피 뻔한 사람이야 이럴 수도 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새로운 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비밀을 알게 된다든지 무언가 감춰져 있던 베일이 거쳐질 수도 있어요. 어머 이 관계를 통해서도 내가 더 배울 게 있었네? 이 사람한테 이런 면이 있었네? 이렇게 열린 마음도 한번 가져보세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또 모든 변화가 다 사실은 4번분을 위해서 벌어지는 사건이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특히 4번분은 지금부터 관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바라보시면 곧 다가올 이런 새로운 장면들이 관계를 깊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혹은 인간관계란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새로운 통찰 이런 것도 가져다 줄 거예요. 결국에는 4번분의 인생에 훨씬 도움이 될 흐름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4번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보면 이제 결론에 다다랐다. 이 첫 카드가 아주 인상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바라고 계신 어떤 결론이 있는데 이제까지는 그 결말이 좀 손에 닿지 않았다. 아웃 오브 리치였다. 이렇게 보인다면 이제는 조만간 손에 닿을 거예요. 아, 끝이 보인다. 저기가 끝이다. 이런 흐름을 향해 가고 계세요. 그렇다는 거는 많은 경우에 5번분께서는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다 이런 상황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또 오늘 첫 카드로는 월드카드란 동전 7번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월드카드는 하나의 주기가 끝이 날 것이다 이런 걸 말하고 동전 7번 카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열매를 곧 수확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을 듣게 되는 분들 또 내가 정말 두 손 모아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 이러한 좋은 소식, 그게 들려온다. 이런 핵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게다가 월드카드가 지금 아래 한 번 더 나왔기 때문에 좀 극적이라고 보이기까지 하고 좀 드라마틱한 소식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이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그 재생과 부활 이런 장면도 보여요. 아무래도 중간에 이 재생산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더 이미지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믿는 기독교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고 하죠.
근데 많은 제자들이 너무 슬퍼했는데 슬퍼하면서도 결국 집에 돌아갔다고 해요. 사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는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들었으면서도 결국 믿지 않은 거죠.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예수님 무덤에 나중에 여인들만 찾아갔대요. 근데 무덤에 갔더니 시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이 와 예수님이 없다. 그러니까 부활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이 알렸다고 하죠. 마을로 막 뛰어가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왜냐면 시체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장면. 이제 그 신남과 희열의 장면. 그게 지금 5번분 카드에서 가장 강렬하게 보이는 이미지거든요. 기다렸던 소식이 들리면서 진짜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까운 사람이나 혹은 5번분 스스로 몸이 좋지 않으셨다. 건강상 좀 어려움이 있으셨다. 그럼 회복의 소식이 들려와서 너무 기쁜 이런 이미지도 있어요. 또 오늘 가장 마지막에 동전 8번으로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변화, 돈과 관련된 흐름도 가능한데요. 취업이 안 돼서 계속 좌절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 자리가 생겼다. 취업에 성공했다. 드디어 내가 취업했다. 이런 합격 통보. 더 좋은 자리에 가게 되는 승진의 예상. 아니면 더 높은 연봉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도 되겠죠. 내 자리가 생긴다. 금전적 기쁨이 생긴다. 이런 장면으로도 볼 수 있고요. 이 카드는 프리랜서이신 분들에게는 이제 여러분의 작품과 어떤 작업물이 인정받게 되고 꾸준히 정말 자기 작업에만 몰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생긴다. 이런 것으로도 읽어볼 수 있어요. 이 재정적인 돈과 관련된 분야가 아니라면 이게 이제 연애운이나 대인운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또 이 재생산 카드는 이 죽은 줄 알았던 나무에 새로운 힘이 아래에서부터 불어넣어지고 하늘에서 축복이 비처럼 내려와서 정말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연애에 대한 기대감이 원래 없었다. 이런 5번분이라면 새로운 사람이 비처럼 등장하면서 로맨스가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재회가 되면서 다시 연애를 시작하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상대방이 한 줄기 빛처럼 연락해 온다든지 멈춘 줄 알았던 심장이 다시 뛰는 심폐소생술 다시 해보자 이런 고백이 들어오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제 그러니까 연애세포에 다시 생명이 불어넣어지겠죠. 또 몇몇 분들은 이게 이제 자기계발이나 정말 좋은 소식, 개인적인 건강에 대한 이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을 기다리신 분들에게는 임신 소식, 가족에게 기쁜 합격 소식, 회복 소식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말 기다렸던 합격 소식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내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구나 이런 흐름이니까요.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교수님이나 윗사람 빛이 내려온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제안하게 된다든지 장학금을 제안받는다든지 우리 같이 해봅시다 이런 펀딩에 합격한다든지 어떤 큰 조직이랑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나고 운이 트이는 이런 가능성도 있는 카드인데요. 이제 그래서 공통적으로 5번 분에게는 그동안 계속 약간 고민을 가지고 계셨던 이슈, 해결되지 않아서 좀 답답하고 막막했던 상황, 거기서 벗어난다든지 가슴에 뭐가 얹힌 것처럼, 목에 뭐가 걸린 것처럼 계속 이제 답답했는데 그 정체기가 해소되면서 쭉 내려가요. 우와, 너무 후련해. 이런 감정도 가지게 되시겠죠. 오늘 별자리 카드에 보시면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 이런 멘트도 나왔어요. 이 카드랑 지금 마지막에는 칼의 왕이랑 전차 카드랑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들의 결론을 이렇게 연결해보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제 알겠어. 이런 방향으로도 이어져요. 우리가 살면서 의미가 없으면 삶에 의욕도 없고 그야말로 죽은 나무처럼 힘이 없어져요. 근데 삶의 이유나 어떤 커다란 목적이나 의미가 이렇게 용암처럼 솟구치게 되면 사는 게 힘들지가 않고 힘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또 객관적인 어떤 지표로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돈이 많다고 해서 인생이 항상 즐거울 수도 없을 거고 돈이 없다고 해서 인생이 항상 괴롭지도 않아요. 우린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좋겠다, 힘들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겉보기와는 완전 다를 수 있죠. 막상 그 사람도 인생 고민 많을 거예요. 그런 비교에서 이제 여러분 벗어나게 되실 거예요. 나는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다. 내 인생에는 나만의 어떤 의미가 있고 결론이 있다. 이러니까 나 살만하다. 좀 살아볼 만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런 사람이 진짜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까지 5번 분께서 어려움 많이 겪으셨을 수도 있고 또 버텨오셨던 거 지금까지 결론이 안 났다고 보이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 계속 꾹꾹 눌러오셨다든지 감정을 계속 억누르신 좀 그런 상황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자기 주기를 끝내고 떠나간대요. 아, 나 이거라도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었던 거 이제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돌아서서 보면 이제 5번 분께서 느끼실 거예요. 아, 이래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내 인생 이렇게 채워지는구나. 내 인생 이제 보니까 살아올만 하구나. 이렇게 느끼실 정도로 많이 안도감 느끼실 거고 후련한 감정 느끼실 거예요. 물론 이게 인생의 어려움의 진짜 결론이나 진짜 끝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끝은 또 시작이랑 만나게 되잖아요. 그냥 하나의 언덕을 넘는 거고 앞으로 또 인생의 고비와 언덕은 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 언덕을 하나 넘어가는 게 다음 언덕을 또 올라가기 위한 에너지 충전 충분히 될 걸로 보이고요. 5번 분의 그 딱딱했던 어깨를 운명이 주물러 줄 거예요. 고생이 많았고 이제까지 잘 버텨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 한숨 돌리는 장면을 일단은 그대로 만끽하고 즐거움을 누려보세요. 왜냐면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죽었다고 생각한 기운이나 어떤 에너지가 부족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나 이것 때문에 발목 잡혔어.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 약간 아킬레스건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끝날 거예요. 걔가 스스로 알아서 간대요, 이제. 그러니까 자유가 오겠죠. 물론 인생 전체의 고민이 다 해소되고 이제 정말 무조건 꽃길이야. 이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 더 살아갈 수 있는, 다시 힘낼 수 있는 의지나 희망, 삶의 어떤 큰 목적과 의미 가져다 줄 걸로 보여요. 또 그렇게 여러분이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